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성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죠? 야벳과 셈이겠죠, 그죠?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함은 저주를 받고 피부가 검어졌는데, 이 이야기에서 셈과 야벳이 베일로 덮어준 것은 바로 상상적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락강적으로, 그죠? 그런데 실제로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버지는 실제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베일 하나가 정신분석학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죠, 그죠? 상상적 아버지. 이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지, 인간은 환상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소외를 통하여 이미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죠, 그죠? 파편화된 몸의 모습,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상상적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아이가, 그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최고의 아버지 상을 상상하여 투사하고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하는 오이디푸스 욕망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거세 위협이 나타나는데, 실제 아버지가 위협을 했다기보다는 이 아이의 상상력인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히 프로이트의 가족 소설이라고 하는 논문, 정신신경증 환자들의 가족 소설과 프로이트의, 그리고 락강의 에크리에 수록된 정신병 치료라고 하는 그 논문에 오늘 강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똥이 되고, 그죠?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아버지 상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은 이 시점에도 김어준이는 이 아버지 상을 왜 버리지 못할까? 지금도 동일시하면서, 그죠? 문재인을 거의 신처럼 섬기고 있죠, 그죠? 사실은 역사를 볼 때 이 아버지 상징으로서의 신은 최초의 의미를 가졌고, 인류에게 두 번째 아버지 상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를 처형하면서 빡때흐 니때 아버지 상이 죽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그것을 대리해서 나타난 게 푸아뜨 니때, 그러니까 형제애입니다. 이 형제애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의 보편 의지가 바로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자크 루소의 어떤 의지 개념에도 나타나죠. 그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오늘까지 오는데, 온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죠? 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실패하면서 구구가 돌아오고 있죠. 그죠? 구구가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아버지 상은 일그러진 아버지 상인 거예요. 폭군도 좋다, 우리는. 우리를 잘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면 만족한다. 정말 세계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은 지금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서 실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 그죠?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오류를 보여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징이 되었고, 온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과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도 김어준은 지금도 문재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병리적 현상이에요. 병리적 현상이고, 어린 시절에 김어준의 아버지 상이 어땠는지 대략, 그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어때? 외모가 상당히 자애롭고 군자와 같은 이미지,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 그죠? 그래서 관용이 많고 사랑이 많은 듯한 그런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는, 문재인의 실체를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외적으로 지금 조국이 어때요? 조국의 외모 역시도 비슷하잖아, 그죠? 문재인과 물론 다르지만 실제 모습은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 정치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는커녕 작은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닌 거야. 실제는 무능력한 게 실체인데, 그죠? 어떤 상상계의 베일을 통하여 김어준이가 노아의 베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덮어 놓으니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소포클레스의 이야기를 갖고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부터 정신분석학의 주제로 갖고 오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질투를 일으키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근친상간적 욕망을 일으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곳곳에서 프로이트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양가 감정을 느낀다 그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최고의 완벽한 상을 갖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갖고 있지만 그 존경심은 신에 대한 숭배와 같은 거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기가 아이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아버지의 상에, 그죠? 자기가 동일시 돼야 어머니를 차지할 수 있거든. 이 상상적 아버지, 그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인간은
환상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 그죠? 환상은 기본적인 이러한 오이디푸스 드라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행위인 거야, 인간의.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환상을 통하여 완벽한 아버지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어머니를 차지하는, 그래서 그것의 위협을 받고, 그죠? 아, 이게 아니구나. 실제 그것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환상을 통하여, 그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으로 오이디푸스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아버지에 대한 상을 자기 자신의 상상계의 모습으로, 그죠? 떠올려서 동일시하는, 이것이 이제 어른이 돼서도 소화가 안 돼서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소그룹의 취미 활동의 지도자에게 투사해서, 그죠? 그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김어준은 100%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릴 때의 상상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죠? 문재인에게 투사한 거야, 여러분. 문재인에게 투사하고, 그리고 그 투사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언론 활동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통하여 상징계의 질서에 대타자의 아버지의 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완벽한 아버지 상이 외적으로, 그죠? 문재인과 같은 인간인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고 군자와 같고 자애롭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있을 법한 이런 이미지. 특히 노통의 어떤 그 장례식에서, 그죠? 이 문재인이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이때 이 공장장은, 그죠? 김어준이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 또 다른 국민들은 저게 바본가, 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김어준이는 그때 자기가 상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아버지 상을 문재인에게 투사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죠? 엄청난 거야. 신의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이 이 동일시는 거의 어떤 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계로 형성된 거야. 그래서 5년 내도록 뉴스 공장을 하면서 문재인에게 이미지를 씌워주고 온갖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그죠? 최고의 아버지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완전 사기꾼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상의 아버지를 한 국가의 상징계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이 아버지를 섬기라고, 그죠? 사실 민주주의는 이 아버지 사례를 통하여 세워져서 형제애를 통하여 보편 의지로 나타났는데 시대착오적으로 21세기에 자기 자신만의 아버지상, 이거는 왕도 아니요,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가 지금 국민들에게 문재인의 아버지상이 똥이 되어서, 그죠?
완전히 밑바닥에 내던져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됐는데 그걸 김어준이 혼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재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 후계자로 조국을 생각하다가 그죠? 지금 이상하게 된 거잖아. 응? 정말 어떻게 보면 고승의 깨달음의 길을 가야 이 문재인에 대한 아버지상을 죽일 수가 있는데 얘도가 볼 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어준이는 문재인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진보 진영에 해왔던 거죠. 그런 역할들을 시대 정신에 의하여 잃어버릴지도 몰라.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철학자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동일시를 그죠?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국민들은 문재인이를 이러한 상징계의 아버지상으로 아니면 한 국가의 국부로서 생각하는 자도 없고 21세기에는 또한 이러한 아버지상을 살해한 지가 옛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거죠. 정근대적 사고를 갖고 지금도 언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상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상상적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거의 완벽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실제 아버지가 아니야. 실제 아버지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정도인데 아이는 거세공포증을 느껴서 신경증 증세를 일으키는 거야. 자기 환상으로 최고의 아버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상이 외적으로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관용이 많고 선비와 같고 군자와 같은 이 아버지상을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지나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면 신경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 아버지상이 나중에는 전도되어 그죠? 파괴적 결과를 갖고 오는 거야. 특히 락강의 세미나 22와 그죠? 글에 수록된 정신병 치료에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상상적 아버지는 왜 파괴적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생각할 때 그죠? 어떤 초자아의 권위를 가진 명령권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법이나 도덕 법칙 그죠? 신이 내리는 명령, 권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트가 자아와 이드에서 이미 그죠? 이드에는 어떤 성적인 욕망인 리비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초자아도 함께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드의 초자아가 함께 있어. 도덕 법칙과 종교법, 그 다음에 국가의 법률, 이런 권위가 뭔가를 벌한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자아의 영역이 아니라 이드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 초자아가 어떤 육체적 쾌락과 같이 명령을 하면서 나타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락강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의 그 도덕 법칙을 그죠? 사드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결합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 법칙과 어떤 국가의 법의 명령권자, 아버지의 이런
권위적 명령은 그죠? 이런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은 한 국가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상징으로서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프로이트가 그렇게 초기부터 강조했던 리비도의 성애적 욕망, 그죠? 에로스의 욕망,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어떤 명령을 통하여 벌을 주는 힘인데, 이 힘은 에로스의 욕망과 분리된 게 아니라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상적 아버지 상이, 그죠? 김어준과 같은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 지금은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라기보다는 문재인의 스피커죠, 그죠? 조국의 스피커고 이상하게 된 거야. 민주진영 전체를 대변할 때도 있지만 대변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이 아버지 상이, 그죠? 강화되어서 타자의 쾌락을 빼앗아서 사디즘적 도착증을 일으키는 증세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때의 모든 정책을 한번 봐봐. 왜 저걸 만들고, 그죠? 페미니즘을 하더라도 그 신성한 페미니즘을 나중에는 도그마틱하게 만들어서 남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희한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썼을까? 절대 권력을 가진 명령권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상상했던 이 자애롭고 선비와 같고 군자와 같은 이 이미지는, 그죠? 이 이미지는 전도되어서 나중에는 타자들의 모든 권위를 빼앗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디즘적 도착증을 일으키는 그런 권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김어준은 이걸 부인하겠죠, 그죠? 문재인의 실체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 그러나 김어준은 이 아버지 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버릴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 아버지 상 역시도 뭐예요? 조국 역시도 외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무능력한 허당이죠, 그죠? 문재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완벽한 아버지를 위하여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서 지금까지 노아의 베일을 만들어 온 이 김어준, 점점 아버지의 이름이 똥이 돼서 온 국민에게, 그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 현실을 알고 있을까? 김어준은 알고 있다면 끝내 부인할 겁니다. 그게 이런 정상 때문에 그래.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아버지 상을 포기하지 못해,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인간들은 어느 정도 신경증의 정세를 갖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다. 그러나 이 아버지 상이, 그죠? 어떻게 보면 노통의 신화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은, 노통은 이 아버지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상은 우상이야. 죽여버려야 돼요. 노무현의 정신은, 그죠? 결코 어떤 국가의 아버지 상을 원하지도 않겠지만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주인임을 알고, 그죠? 일평생 정치를 했던 자잖아. 어? 그가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의 정신은 딴 게 아니라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노무현의 신화를 갖고 팔아먹으면서 정치질을 하는 놈들이 있죠. 자기가 노무현이 되지는 못하면서 한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노무현의 신화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 이 집단이 바로 김어준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아버지일 거예요. 이 노아의 베일을, 그죠? 철학자로서 예도가 몇 년 전부터, 그죠? 벗겨왔는데 지금은 실체가 다 드러났죠, 그죠? 이 베일을 벗기고 그 실체 모습이 드러났는데도 상상계에서의 그 동일시를 지금도 못 버리는 거야, 김어준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원본에는 노무현도 없고 김대중도 없다. 단지 억지로 연결해서, 그죠? 연결해서 마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이 문재인의 아버지 상과 연결이 있는 것처럼 정치를 종교화시켰지만은 사실은 노통을 팔아서, 그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단지 자기 주변에, 그죠? 모인 문바 정치인 새끼들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놈들의 배만 불린 그런 놈들이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놈을 대통령 만들고 나서도 비판적 의식 없이, 그죠? 책임적 자세 한번 보이지 않는 이 자들의 무능력함. 락강이 에크리에서 그럽니다. 이런 상상적 아버지의 결과는 파괴적 결과인데 그것은 자체로 사기를 치는 것이요, 무능력함의 발로요, 온갖 오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버지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온 국민은 이미 죽였죠, 그죠? 이 무당이 만들어낸 자기의 상상의 아버지, 국민은 이미 상징계로부터 물러난 이 아버지의 실제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죠?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랜 거예요. 그러니까 노통의 신화 역시도 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들의 특징은 무능력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힘을 통하여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국가와 국민을 팔아서, 그죠? 침묵 정치를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정치 집단인 거야,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